자, 예시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예시사주 정유년, 계묘월, 경인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오늘 같이 볼 명식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금방 공부했던 경자년, 기묘월, 경신일에 태어난 사주가 되겠습니다.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경금 묘월생이라고 하는 사주도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공부하면은 조금 뭐랄까 약간 편중된 학습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씩 비교 사주를 한번 보게 되는데, 오늘 태어난 명식에다가 좀 안 좋은 소리를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더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은 양금이라고 있습니다. 음양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양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의 특징 완철금이다라고 했어요.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롭고 약간 녹이 쓸어 있는 원철과 같은 그러한 원금이 아니고 원철과 같은 그러한 무쇠덩어리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두게 되면 너무 거칠고 투박하기 때문에 용도가 없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철소라든가 아니면 쉽게 말해서 대장간 같은 데서 불맛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숟가락도 만들고 국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신구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반드시 불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불은 병화가 아니라 오히려 정음화인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양화인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지화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진짜 온도가 뭐 수천도 이상 올라가죠. 그래서 충분히 그 열기 자체로서 경금을 단련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하늘에 있는 뭐 태양 지어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 없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내지는 병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의 온도가 너무 뜨겁죠. 자, 경금 무쇠를 단련할 수 있는 온도는 대체적으로 한 2000도 내외면은 충분히 경금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뭐 3000도가 녹는 점이 3000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뭐 무쇠를 갖다가 시뻘겋게 단련해서 하는 정도는 그냥 1000도만 돼도 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적당하게 될 수 있는 온도가 바로 정화인 것이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경금을 소용시킨다 그래요. 소용, 녹아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시키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충분히 단련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이 정화를 했을 때는 항상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가 자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가 지상에서는 모닥불이라든가 풀무질할 때 이렇게 살아나는 불이기 때문에 연료라고, 가스면 가스, 장작이면 장작, 이와 같은 연료가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을 하되 정화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충분하게 뜨겁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는데, 정화는 있는데 간목이 없으면 이 정화는 매우 약한 화이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끓음만 만드는 그러한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특징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경금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묘월.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왕절이죠. 목이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묘월이고요. 그래서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은 목의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제왕지. 그래서 목이 가장 왕합니다. 반면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나거나 경금이 인월 같은 때,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고요. 지금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지에 해당이 되죠. 이제 사람구실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모체에서 이제 난자와 정자가 이제 결합해서 이제 착상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약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기를 처음 가졌을 때 절대적 안정이 필요할 단계가 바로 절지, 태지 이런 단계에 있을 때는 잘못하게 되면은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왕세로 놓고 봤을 때도 절지태지는 매우 약한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재성은 왕한데 일간은 약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재성, 재다한 많은 재성을 신약한 일간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경겁재
인내라든가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비겁이 있거나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보다는 비경겁제가 있는 것이 오히려 묘월에 태어난 경금한테는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도 일지에 신금이 있는 것이 가장 좋았죠. 그래서 일간이 약했는데 신금을 얻고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이 아니라 이거는 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능히 재성을 감당할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정화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을 때 하더라도 정화로서 경금이 좀 화를 봐서 나쁘다고 보지 않고 일간이 뿌리가 있으면 관성도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목화운으로만 갔다라고 하면 정화 정관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공직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 어떤 뭐 대기업 같은 쪽도 가능합니다. 좋겠죠. 근데 이 사주가 만약에 여명으로 태어나서 역행한다라고 하면 기묘에서 이제 무인대운 지나서 축자해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축시가 나쁘지 않고 목화운으로 가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용신으로 써야 될 신금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인신충으로 깨져버리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은 그런 생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비교 명식은 경금이 묘월에 태어난 건 똑같은데 일지에 인목이 있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재다 신약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약하기 때문에 재성을 감당할 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연지에 유금이라고 하는 양인을 얻었습니다. 양인,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양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유금에 경금이 뿌리를 만약 둔다라고 하면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유금 하나 가지고 경금이 뿌리를 내린다고 해서 재성 일간이 왕해지느냐, 그래도 원령과 일지에 있는 목이 더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크게 변하면 되지 않지만, 유금을 얻고 대운은 어떻게 돼요? 토금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금까지 얻은 상태에서 정화까지 얻었기 때문에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이 사주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자, 월지가 묘목이기 때문에 유금을 받다 하더라도 이거는 묘유상충이 되죠. 자, 묘유상충이 되기 때문에 유금의 경금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유금도 깨지고 원령의 목도 깨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묘유충하게 되면은 원래는 요거는 지우고요. 원래는 목이 돼서 원래는 금이 목을 절제시켜 줘야 되는 것이지만, 묘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이 가장 왕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는데, 묘유충이 되면 그때는 뭐예요? 이거는 금극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왕 금결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목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금도 같이 상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금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매우 원활하지 못하고 내 뿌리가 깨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더하여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시켜 줘야 되는데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개수는 갖다가 정화를 갖다 파극하게 됩니다. 자,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상관에 해당이 되죠. 상관.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이렇게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봤을 때 이거를 갖다가 상관 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관 경관 하게 되면 위화백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 경관 즉 위화백단, 즉 화가 100가지로 치밀어 오른다. 이건 뭐냐면 내가 상관을 발동하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정관을 깨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 남편, 그죠? 윤리, 그리고 도덕, 명예,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일을 하죠. 상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남편을 무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윤리 도덕을
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명예에 대한 실추를 갖다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상관경관인데,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은 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법윤리 도덕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이 사주 문제가 뭐예요? 재성은 많은데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또 관성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안하무인이에요. 안하무인. 그렇다고 해서 뭐 능력이 뛰어나냐? 그렇지 않죠. 자기 멋대로 자기 거시기 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사주인 것이죠. 이게 되게 아쉽잖아요. 정화가 있는데, 그 다음에 유금도 있는데 묘유충의 상관경관 돼버렸으니 내가 쓸 유금 정관이 다 깨져버린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남는 거라고는 뭐예요? 죄송하고 상관밖에 없죠. 그래서 승질대로 하고 사는 건데, 하는 일들은 뭐예요? 상관경관의 역할을 나타내는 겁니다. 남자 사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처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건 처덕 없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생신은 최소한 뭐 지지로 축토를 본다거나 아니면 경진시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괜찮고, 아니면은 이것도 갑신시가 또 아이러니하게, 그러면 갑신시가 됐을 때는 좀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묘유충, 인신상충, 이건 더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좋은 국세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크게 어떻게 뭐 인신상충 되게 되면 쓸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재성만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개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할 곳이라고 하는 지지의 유금하고 미토밖에 없어요. 근데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른 땅이죠. 조토라고도 하고 건토라고도 하는데, 그죠? 그러면 이 건토라고 하는 것이 경금 세강이라 좀 어려운데,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그래도 뭐 마른 땅에 비가 내리니까 습토가 된다고 해서 경금을 생겨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상관경관 되는 것 막을 수가 없겠고요. 묘유충 돼서 금 깨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세라도 대운이라든가 이런 운세라도 토금운으로 가야지만 경금이 의지하고 살 수가 있겠는데, 잘 보시면 신축 대운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14살부터 23살까지겠죠. 근데 뭐 14살부터 23살까지 뭐 잘 해봤자 중학교 1학년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빨리 남자 군대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남자 사주 맞죠? 자, 정유년에 대운이 거꾸로 가게 되면은 양남 음녀 순행, 음남 양녀 역행이니까 이건 지금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남자의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거 대운 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음에 해당되는 연이잖아요. 그래서 병화는 양, 정화는 음이죠. 음인데 남자는 대운이 역행한다 해서 이렇게 이민 신축 경자기에 무술 정이 이렇게 대운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건 남자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여자였다라고 하면 대운이 순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건 기초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뭐 더는 이제 설명을 드리질 않는데, 자, 토금운으로 가야 되는데 신축대운 정도 빼고는 경자 어떻게 돼요? 경금이 온다 하더라도 대운은 지지를 중심으로 거 아시겠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고, 자수가 오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더 설기시키고, 그 다음에 자수수라고 하는 것, 다시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도 생해지만 경자대운, 기해대운은 수가 왕해지게 되면 월간 시간의 개수가 또 살아나게 되면 다시 화를 파극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죠. 이 사람이 제대로 법을 지키고 윤리 도덕을 지키고 자기 명예라든가 자기 어떤 위신을 지키고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멋대로 울로에서도 이게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대운이고요. 그 다음에 무술대운 또한 뭐 토가 온다 하더라도 일간이 뿌리가 약한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왕토, 술의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매금이 될 수 있는, 그냥 맹꽁이가 되는 거죠. 쉬운 말로. 그죠? 그 다음에 정유대운 오게 되면 이때부터 좀 나아지는데, 결국은 뭐냐면 일간 자체가 원체 사주에서 너무 약해요. 유금 하나 있었던 것이 묘유충 돼서 깨졌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이렇게 약한 중에 뭐 정유대운, 병신대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발복할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무슨 대형 편의점 마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 이건 대형,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말하는 대형 마트는 이마트라든가 이렇게 좀 신세계 마트라든가 이런 마트는 아니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름 있는 좀 큰 대형 마트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사장이 아니라 우리 이거 있죠. 바지 사장. 자기는 이름만 대주고 하는 거 이제 명의만 자기가 빌려주는 건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이 사람이 실질적인 어떤 뭐예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힘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바지 사장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면 제다 신약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제가 제다 신약이면 부옥빈이라고 했죠. 부옥빈 그죠? 가난한 집에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지 사장 왜 지 것도 아니면서 거기서 그냥 관리만 해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정관이 깨지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장이기 때문에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뭐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받고 법률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자기가 다시 또 땜빵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관제 구설 송사 이거 다 명예에 대해서 내 명예가 실추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묘유충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괜찮았을 이런 사주가 묘유충이 되면서 거기다 대고 상관경관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사주,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시 묘유충에 상관경관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 사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